네, 친성주입니다. 저녁 9시 40분입니다. 오늘 시황 영상은 조금 늦었습니다. 미국에 나오는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PCE 지표, 그리고 GDP 잠정치, 시장 예상치와 맞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풀이장 미국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뭔가 안정을 취해가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이제 내일 27일 새벽 5시 반 6시 사이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장도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0.97% 6,800포인트에 마감은 됐습니다만 눈치 보는 장세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특별히 크게 매수해 주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있었고 고객 예탁금 그리고 회전율 여러 가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8월 25일자로 고객 예탁금 102조 원대, 이 100조 원대를 계속 유지한다면 시장이 그렇게 크게 어마어마한 약세장으로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2조 원대의 고객 예탁금. 그리고 회전율은 월요일 기준으로 29.75%. 사람들이 매매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27.5%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이 매매를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8월 7일부터 다시 신용잔고가 조금씩 늘어가는 32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2, 3조 정도 늘어났네요. 신용잔고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용잔고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왜 체크하냐면요. 메이저들이, 즉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신용잔고가 늘어나면 절대 마음 푸근하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이든 지수든 지수가 올라가면 기계적인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용잔고, 고객 예탁금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야간 선물도 지금 현재 보합 상태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가 한 4천 계약 정도 증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큰 수량은 아닙니다만 내일 오전에 한 방에 털어낼 수 있는 물량이긴 하지만 저 미결제 상승이 시장에 어떤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베팅이 늘어났다는 점,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결제가 늘어났다는 것은 상방이든 하방이든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지금 포지션으로 봤을 때 물론 저는 위로, 즉 상승으로 예측을 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장이 흔들렸던 적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난 5월 그리고 2월 때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장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장은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방향성과 개별 종목단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면 그와 똑같다라고 예측을 하겠지만 지금은 코스피의 6,800 이 부분에서는 코스피도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기대하고 있는 것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감동을 줘야 되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지 단순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그거는 이미 됐고 실적은 너네 좋은 거 알아. 그 다음이 뭐야? 지금 AI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문제 제기하는 순환금융 왜 계속 GPU를 사가는 기업에게 뭔가를 보증을 해주고 그런 것을 해주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청사진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아닌 겁니다. AI 산업을 선도하는, 이끌고 가는 기업으로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팽팽합니다. 뭔가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좀 안 좋게 예측을 하는 쪽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결코 안 좋을 것이 없다. 이미 많은 부분을 SK하이닉스 CEO와 미국의 마이크론, 엔비디아의 젠슨 왕까지
물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이 기업의 수장들은 분명 시장에 메시지를 줬습니다. 마이크론도 2030년까지 HBM 그리고 D램 계속 비싸질 것이다. HBM이 품귀 대란이다.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하면서까지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떤 빈틈,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될 만한 리스크가 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걸 집요하게 드러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진성준은 지수 9천 이상을 다시 정고점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조적인 악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고점에서 정확히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반토막에서 다시 최근 8월 18일까지 50% 상승을 한 거예요. 지금의 조정이 약 이 50% 구간에서 거의 한 10% 정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건 없어요. 하지만 불편하죠. 불편하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8,500억, 기관이 1,500억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의 200만 주 자사주 취득보다 더 많은 수량이에요. 최근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분명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의 전망을 12,000인가요? 거기까지 예측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여기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여기서 단타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매수를 한 것도 또 패대기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여기서 조정을 하루 이틀 받는 것도 이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락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규로 선물 옵션 시장에 포지션을 잡은 메이저가 더 물량이 많이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계속 주가는 하락했는데 한국 시장은 그에 반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게 매번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새벽까지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을 하면서 어떤 감동과 아름다움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진성준은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하락한다 하더라도 불편하시겠지만 전혀 이상할 것은 없다. 결국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된 주주환원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전망들이 크게 엇갈리는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은 그리고 어느 증권사는 굉장히 좋게 판단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고 또 어느 증권사는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저도 기업을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분석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자산운용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믿는 거는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실제로 최전방에서 경험을 하는 그 수장들의 워딩을 믿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하는 얘기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수장들이 2030년까지 HBM이 부족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작년과 올해 1년 다르게 반도체 칩이 1000배, 10,000배 더 필요하다.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AI 산업은 4살 배기 어린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신뢰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 정도 의견 말씀드리고요. 거래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상위 100위 중에 한 3개 정도 보여요. 삼성전자 2개, SK하이닉스 하나. 종전까지는 이 1위부터 10위 이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1위부터 10위 이내, 뭐 15위 이내, 20위 이내 아예 없고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게 SK하이닉스 2천억대더라고요.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얘가 2,600억 정도니까요. 거래대금은 많이 좀 쏠림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었다. 하지만 다른 섹터, 뭐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중소형주라든지 스몰캡들에게 옮겨 붙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수급이 대형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전기술, 원전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진성주는 어제 저희 멤버십 회원들한테 영상을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현대건설, 한전기술 연속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 특히 원전 공부를 하시려면 한전기술,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데 너무 오랜 기간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원전주들을 픽해서 보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있지만 원전을 지으려면 반드시 먼저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는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 설계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먼저 상승을 할 수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현대건설, 한전기술 오늘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루 상승하는 것을 먹고 빠지고 하는 단기 트레이딩 장세가 아닌가라고 지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지수가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고 결국 시장은 미디엄텀, 롱텀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것이다. 진성주의 예측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